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혼재산분할, 이걸 이제 쓰게 돼 있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였거나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행위는 부인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조사해야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2년이죠. 제척기간이. 채무자가 배우자의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산 취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활동을 심리할 필요가 있죠. 재직증명서, 과거의 소득금액증명서, 그 다음에 급여 통장 내역을 싹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을 요구해야 된다. 친정이라든가 친정 오빠라든가 아니면 자기 지인, 친구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액 등을 고려하여 향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대략적인 양육비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분할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은 확립이 돼 있죠. 이혼 재산분할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증여를 한 다음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후에 이혼한 경우,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혼재산분할과 관련 없는 거죠. 이건 오히려 그 증여행위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미리 재산분할로 줬다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하고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해 주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과도한 분할, 재산분할을 해주는 거는 정당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채무가 한 7천 정도 되는데 1억 정도의 빌라가 있는데 7천만 원이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 빚은 1억 4천이죠. 근데 7천만 원 정도는 담보대출이 있는데 시가가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 그러면 한 3, 4천 남잖아요. 보증금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그거 넘겨주고 애들 한두 명 키운다. 그 다음에 여자도 이제 간신히 이자 낼 정도가 돼 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3, 4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또 넘어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강북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대출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럼 6, 7억 남잖아요. 근데 애들 2명 키우는 조건으로 다 넘겨줬다. 그래서 자기는 정당하다. 그렇지가 않죠. 그때 빚이 남자가 한 2, 3억 정도 된다. 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잔존 가치가 6, 7억인데, 그쵸? 거기서 최소한 채권자들의 어떤 몫을 챙겨줘야죠.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은 이제 거의 확립돼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위장이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산 면책 불허가 사유 될 수 있죠. 은닉이니까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혼 재산분할인데 혼인 중 분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어떤 기여도를 인정해서 그 파산재단에 편입하는지 여부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상 딱 두 가지 경우, 명의신탁인 경우,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에 은닉한 경우에만 환가를 하도록 심리준칙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도 요즘은 이혼 재산분할은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설득이 돼서 이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뭔가 꼼짝 못하는 경우, 그때는 면책을 취하고 말더라고요. 좀 반환한 다음에, 그쵸? 면책을 받으면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